네, 한 주의 화제의 사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의 대권 주자 그리고 강경파 의원들이 세월호 협상안을 파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협상하는 동안에는 해외로 놀러 다니고 다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재협상을 하라고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네요. 박영선 원내대표 뒤에서 숨어서 훈수 정치를 두고 있는 이 중진 남성 의원님들, 과연 이들의 훈수가 새정치연합에게 덧셈이 될까요? 아니면 뺄셈이 될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2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31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는 김유빈 양의 아버지 김영우님의 사진을 이번 주 사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제일 많이 사랑해. 지금의 현 상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정부는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목숨까지 걸고 단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후은주 두 젊은 정치인들에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자리가 이렇게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다녀와서 자리 헷갈렸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다 맥이 닿아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 그리고 이틀 전이었죠. 이석기 의원 선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세월호 특별법 문제, 오늘 원래 여야 합의대로라면 오늘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기약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두 분 마음껏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선 훈수 정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문재인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발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삼는다든지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박영선 원내대표의 결정이 있고 나서 문재인 의원님께서 트위터를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는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그런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권이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결과적으로 여야의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동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뒤에 숨어서 훈수를 둔다든지 그런 측면으로는 볼 수 없고요. 일단 지금은 박영선 비대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어떤 본인이 중진으로서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전 그 유민이 아버님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이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 않은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법적인 측면과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협상이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원내대표, 지금 이게 밀실 야합한 게 아니거든요. 두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하라. 파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훈수 정치라고 한 것이 사실 원내대표도 박영선 대표님이시고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감혁신위원장도 박영선 위원장이 맡으면서 모든 어깨의 짐을 다 지시고 또 독주도 마셨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럴 때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책임은 지지 않으셨어요. 문재인 의원님이라고 할까요? 정동영 상임 고문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서 트위터에 올리신 거거든요. 지금 트위터에 올리시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혼수는 들 수 있지만 과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의 문제는 정치로서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흔들려 버렸어요. 결국은 재협상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이것은 이제 흔들려진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의총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대권 주자들이 나가서 한번 협상해봐라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예. 당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협상을 하겠어요. 어쨌건 지금 특검 추천권이 쟁점인 거지 않습니까? 특검 추천을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건데 그건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라. 강자니까 그리고 여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검 추천권이라는 게 사실 좀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지난 6월이었나요? 그 상설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누가 몇 명을 추천하고 뭐 누가 몇 명을 추천한다. 여야가 어떻게 배분을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을 무시하고 이 사법 체제의 근간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번 케이스만 따로 또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얘기를 할 때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사법 체계의 근간이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해달라, 떼쓰겠다, 대통령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목 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3명은 당연직이 있고 4명을 국회 몫으로 여야가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행법에는 지금 야당의 요구는 이것을 여당이 1명만 하고 야당이 3명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 손수조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이 법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야 합의했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위원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는 유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건국 이래에 이런 저는 최대 참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배가 침몰했던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예. 그 이후에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검 추천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은 행정부 쪽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특검이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죠. 예, 판사니까. 그렇죠. 예, 좀 엄밀히 말하면 정부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던 상설특검법이 그 독립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존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 내용은 이미 그 자체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야가 인정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야당이 조금 더 우리 좀 더 줘라고 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더 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독립적인가요? 아니죠. 야당으로 기우는 것이죠. 예.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그 상황 그대로가 지금 독립적인 것이라고 봐야지 예. 무조건 야당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유가족과 만났을 때 이 얘기도 하셨어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질 수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진상조사위 거기서 우리들이 더 많은 이제 숫자를 가져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자, 두 분 이 논쟁들은 사실 그 선배 정치인들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젊은 그 정치인들 다음 세대 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반복되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젊은 정치인들은 과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계속 여기서 토론만 하고 논쟁만 하고 맞아요. 끝낼 수는 없는 건데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 우리 저번에 예전에 그 네. 청문회 파동이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으로서는 굉장히 이 갈등이 첨예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칙과 근간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청문회 파동이 막 있을 때 청문회의 원칙은 청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청문법이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는 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한 법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특검이라든지 항상 이 국가에 이제 큰 이슈가 있을 때는 특검 얘기 뭐 이렇게 항상 많이 나오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우리가 정말 이 법치 국가 내에서 정해놓았던 원칙과 그거를 흔드는 그런 정치적인 정쟁은 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법과 원칙은 지켜지고 그 위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하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예.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안정적으로 작동되어야만이 정치가 예상 가능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느 건건으로 정말 발목 잡고 이때는 이 케이스, 저 때는 저 케이스가 돼버리면 국민들이 정치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원칙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중요성을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인가? 법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인가?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특검 상설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의 유가족들, 그분들 또한 많은 한 70%의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그것은 당연히 근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금 단식하는 분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까 또 김영호 아버님 사진도 있었지만 지금 사회의 다양한 각계계층에서 또 단식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정말 어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차세대들한테 들어도 해법은 안 나오네요. 그대로 평행선인데요. 자, 만약에 지금 본인들이 원내대표라면 좀 절충안을 요 정도에서 한번 절충해 보면 어떨까? 혹시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본 거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협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라 할까요? 지분을 어떤 그 요구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이양구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고 지켜본 바 그런데 굉장히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은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어떤 감성이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즉 인기 얻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동반하면서 또 이제 국가 시스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거를 굉장히 좀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기의 측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권과 또한 기소권이 충분히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서해 회교 사건도 있었고, 근데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고, 모두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 이후에 정말 꼬리 자르기식 아니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조사에 기소권이 없고 어떤 처벌이 되어 있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재발이 되는 거거든요. 저 또한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다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당의 원내대표라면 저는 단식을 할 것 같아요. 그 유가족과 함께 울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함께 단식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박영선 원내대표보다 더 어려운 협상 상대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약간 여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건을 좀 빨리 좀 처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저는 빨리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과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대책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 토론 여기까지 하죠. 뭐. 이석기 의원 사건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선고 보고 궁금했거든요. 짧게 한번 그 손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법제적인 얘기는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셨을 테니까 그런 건 접어두고 일단 저희들의 시각에서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어색하고 엄중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라는 그 내란이라는 것이 정말 과연 그럴까 했는데 뭐 그것이 감명이 됐든 어쨌든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과연 이석기 의원이라는 그 분이 국회에 들어오게 했던 그 원천적인 문제 어디 있느냐. 2012년 4.11 총선 때 민주당이 어떤 그런 무작정 정권을 잡자 해서 닥치고 무작정 야권 연대를 했던 그런 것에서 분명히 또 하나의 그 원천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손수조 위원의 그 공격 성향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예, 점점 더 이렇게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쁜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분명 지금 약간 1심과 2심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 있고 이 사건은 아직도 지금 수사 중에 이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심, 최종심까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 야당도 그 제명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종심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때 보자.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에게 미션을 매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인경 앵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네, 지난주 미션은 이 혁신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소개하기였는데요. 먼저 손수조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지난 혁신안이 이제 인재 양성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정당, 그리고 이제 세대별 공천의 세 가지를 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당 청년들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토론을 해봤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가 정말로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각 당의 정기적인 어떤 아카데미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각 세대별로 이게 그 세대별 공천과도 이어지는데 세대별로 저희가 뭐 미래세대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 뭐 차세대 여성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을 더 활발하게 해서 모바일 정당 같이 이제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잘 해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당의 문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조금 더 우리 세대들도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 기존에 정치에 관심 없었던 분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정은혜 위원께서는 SNS 캡처도 해오셨던데요. 소개 네, 좀 저 같은 해주실까요? 경우는 예, 방송 이후에 바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고요. 근데 가장 이제 좀 많은 의견들은 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이제 패친 분께서 이제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아닌 건 아니다. 합의할 건 합의해라. 뭐 이런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은 의견은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더 있었습니다. 투쟁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투쟁하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네. 뭐 투쟁 정당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것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라는 그런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은 그런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그 견제하는 역할은 민심을 받아서 민심으로 함께 투쟁하고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손수조 의원 아까 그 사진은 뭐죠? 손수조 의원이 찍어온 사진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미션이었는데요. 730 그 출마자분들과 함께 했던 이정현 의원님. 미션을 오늘 네, 오늘 오전에 그 의총 들어가시 직전에 잠깐 뵈었어요. 네, 이렇게 반기면서 뵙고 나경원 의원님 뵙고 인사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인경 앵커 다음 주 미션 이제 소개해 주셔야죠. 예,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미션은 입추도 이제 지났고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미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를 타고 가는 나들이도 좋긴 하지만 이 서울 도심에서 나들 즐길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나름대로 서울 도심에서 호젓하고 고즈넉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위원이 추천할 만한 국회 명소를 사진으로 찍어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미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뭐 국회의원은 아직 아니지만 국회를 네. 많이 출입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나시는데 아마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의 두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